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사진관입니다. 밥 먹고 잠깐 여기 소파에 앉았다가 잠들었네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요. 앉아서 일하다 중간중간 많이 쉽니다. 쉬면서 이렇게 책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리클라이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면은 잠이 들기도 합니다. 추우면은 콘이랑 브라운 담요 이렇게 덮고 그렇게 좀 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좀 피곤했는지 오늘 별거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고 해야 할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지는 못해요. 하루에 한 잔?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좀 약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벌써 그 산책 관련된 영상 올린 지가 또 한 달이 좀 안 되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근황도 알릴 겸 또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 무기력증이 오는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산책하는 방법을 써서 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거 말고도 또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기력해지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다음날을 맞이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했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네. 라는 생각이, 몸도 무기력한데 마음도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벗어날 때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 일기를 쓰는데 일기라는 게 뭐 특별하게 거창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신의 일상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점심을 뭘 먹었는지도 까먹어요. 분명히 먹긴 먹었단 말이죠. 한참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걸 정리해 봤어요. 저녁에 오늘 내가 뭘 했지? 그냥 정말 사소한 거라도 적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걷고, 걸으면서 뭘 봤고, 점심은 뭘 먹었고, 누구랑 먹었고, 어디서 먹었고, 점심 먹고 나서 걸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녁에 자기 전에 글로 남기니까 생각보다 하루 종일 한 게 많더라고요. 생산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했던 거,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조금씩 적다 보니까 '아, 이거 생각보다 하루가 길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무기력에서 벗어났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 이 왜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제가 투병 중에 움직이는 게 제한돼서 누워서만 지내야 됐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워서만 지내야 됐던 경험이 그렇게 저한테 좋지 않았거든요. 처음 개복 수술했을 때도 그렇고, 아파서 침대에서만 있는 기간 동안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좀 움직임이 어려워졌을 때 똑같은 기분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분명히 나한테 다시 그 시간이 찾아올 텐데.'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사진은 못 찍어도 글은 쓸 수 있겠더라고요. 뭔가 침대 위에서 키보드나 혹은 뭐 펜이나 종이만 있으면 적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타인과 공유할 수 있고, 그 침대에 누웠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소비하는 것 말고 생산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글쓰기가 떠올랐는데, 이제 글쓰기를 떠올린 이유가 블로그에서 시작한 것 같거든요. 뭐 블로그라고 해서 제가 뭐 엄청 장문의 글을 적고 이러진 않지만 처음에 블로그의 시작이 그런 거였거든요. 교수님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팠어요? 3주 동안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주 동안 어땠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당황해 가지고 "별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게 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기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제 블로그는 제 통증 기록장 같은 거였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어디가 어땠고,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보시면 이제 그걸 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었던데,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진료를 3 주에 한 번씩 보니까 되게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통증 말고 약간의 감상이나 생각을 적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살이 붙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적고 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운영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냥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한 줄로 시작한 글을 점점 양이 늘어나면서 뭐 한 몇 줄이 되고 뭐 내용이 이제 쪼끔씩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렇게 글을 올리고 있었을 때 한국일보의 기자님이 제 블로그를 우연히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4기 암 환자로 투병을 하는 중에 뭐 사진관을 운영하게 됐고 뭐 그러면서 인제 느낀 것들을 이제 쪼끔씩 적어 놨는데, 그게 조금 신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인제 취재를 오셔 가지고 실제로 기사가 나갔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오셔 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신문 기사가 나가고 '아 너무 신기한 경험이다. 글을 몇 자 적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도 생기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전 제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뭔가 이렇게 보도될 만한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게 봐 주셔서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아 글쓰기를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네. 참 인생 살다 보니까 좀 좋은 일이 많구나.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네.'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인제 그 신문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인제 KBS에서 인제 다큐를 제작하시는 PD님이 보시고 다큐를 찍게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참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PD님께서도 작가님께서도 인제 미팅 오시기 전에 제 블로그를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당연히 기사도 보셨고. 그래서 신기하구만.' 그래 가지고 인제 뭐 여차여차 해 가지고 다큐를 찍고 그게 또 방송이 나가고 뭐 그런 것들 계속 뭐 기록을 쪼끔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참 글 한 줄이 사람 인생이 참 많이 바뀌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리플이나 그 다큐멘터리 나가고 나서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셔서 '아 제 일상을 이렇게 공유해 드렸는데 좋은 영향을 받는 분들이 좀 계시구나.' 그래서 '아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다큐가 나가고 나니까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뭐 제 모습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또 그거를 좋게 봐 주시고 또 다큐 나간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인제 출판사까지 연계가 돼서 책으로 엮어서 낼 수 있는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사실 글쓰기라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제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첫 시작이 언제였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론 당연히 암투병 때문이지만 암투병 이후에 뭐 그렇게 뭔가를 기록하고 글로 기록하고 뭔가 생각을 적고 이런 과정이 저를 그곳까지 이끌어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참 신기하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에세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일반인이고 또 심지어 제 전공은 또 체육이었고 글쓰기랑은 좀 많이 멀어진 삶을 살았었는데, 에세이 작업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관심이 생겨서 또 출판사분들 도움을 얻어 가지고 뭐 이렇게 에세이 쓰는 수업도 쪼끔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수업 한 번 듣는다고 갑자기 막 사람이 바뀌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근데 인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이런 게 어떤 뭔가의 기술 같은 게 있고 어떤 법칙, 그러니까 뭔가 공식 같은 게 있구나. 저는 항상 그런 뭔가 그런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소비자였으니까 생산자의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다는 걸 전혀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어떤 기반으로 뭔가를 작성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인제 그러면서 인제 제 에세이 글을 적다가 점점 이게 진짜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걸 한번 배워 보고 싶다, 쪼끔 더 진지하게.' 그래서 이번에 문예창 작가의 시험을 봤어요. 그 학교에 사실 고3 때도 되게 동경하는 과가 있어서 가 보고 싶었지만 그때는 환경이 인제 닿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하고 체육대학을 진학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번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배워 볼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대졸 이상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더라고요. 실기 시험이랑 면접이 거의 주인 그런 전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건 또 자격이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살짝의 설렘과 살짝의 기대와 살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감사하게 1 차를 제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장문 시험을 가서 통과를 했는데
좀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체대 입시 실기를 봐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실기 시험에 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는데, 이건 글을 쓰는 시험이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는 약간 과거 시험 같은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볼펜 한 자루랑 수정 테이프만 가지고 이 시험장을 이렇게 들어가면 글을 써야 되는 시험인데, 뭐 학교마다 다 다른가 봐요. 저는 여기만 시험을 봐 가지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시를 쓸 건지 산문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작성하고 나오는 게 실기 시험인데, 시는 당연히 제가 써본 적이 없고 잘 몰라 가지고 애초에 시험을 신청할 때부터 시로 시험을 볼 생각은 없었고 산문으로 시험을 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시제를 안내를 해 주시는데, 이제 시의 시제는 무인 편의점이었고 산문의 시제는 극비의 행성에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극비의 행성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1200자 뭐 내외의 글을 쓰시오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과거 시험 보는 그런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왜냐면 체대 입시는 정해진 실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1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게 도움이 될 운동들을 해 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 뭘 할지를 알고 가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시험 뭐 종목이 다르면 그걸 준비해서 가니까 뭘 하고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고, 뭐 그거에 만점과 뭐 감점되는 요인들을 알고 가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문예창작가 시험은 굉장히 주관적인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저떻게 해 가지고 막 시험 시간이 90분인데 구상만 한 30분 한 것 같아요. 너무 소재가 좀 약간 저한테는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러고 인제 보니까 옆 애들 다들 막 작성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인제 어떻게든 써 내려가 가지고 됐는데, 그래서 인제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고 나왔고, 이제 발표 날이 됐는데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돼서 이제 2차 시험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 가지고, 근데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평소에 글쓰기나 책과 그렇게 밀접한 삶이 아니고 문예창작과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인제 순수 문학이나 이런 글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실기시험 합격 발표하고 면접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1주일 안에 제가 뭐 갑자기 뭐 그렇다고 막 수많은 책을 이렇게 읽어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거짓으로 읽은 척하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들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또 간절한 누군가의 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제가 비집고 들어가면서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팠던 시간, 침대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생각이 났고, 다시 또 저한테 그런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때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글쓰기를 통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인제 아프기 전부터 아프고 나서 뭐 이런 뭐 겪었던 일들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 가는데, "정우영 씨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7 년이 지났는데, 7 년째인데 막 좌절했던 시간을 합치면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근데 에세이 쓰면서 그 외면했던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마주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말씀드리기 창피하긴 한데 쪼끔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근데 슬프면서 좀 개운하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작업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쪼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말은 못 했지만, 내가 나 자신한테도 말은 못 했지만 '아 나 되게 많이 이 질병을 얻고 투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라는 걸 속으로 들어가서 쪼금 알 수 있었고, 그 쉽지 않았다는 걸 마주하면서 쪼금 치유가 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쓰면서 좀 울었거든요. 좀 창피하긴 한데, 뭐 그래서 어쨌든 쓰기 전보다 좋아졌는데, 이런 글쓰기의 효과를 알게 되니까 더 이게 잘하고 싶어졌고, 뭐 그래서 인제 학교까지 지원을 하게 됐고, 학교를 다녀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기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학교를 졸업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학교를 졸업하면 유리한 점이 많겠죠. 하지만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이게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도 있는데 학교를 다닌다는 건 시간과 비용을 쪼끔 더
타이트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학교를 가는 시간 동안 어쨌든 장사를 못 할 거고, 장사를 못 한다는 건 돈을 못 번다는 건데, 거기다가 학교를 다니려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학비도 내야 될 거고 뭐 오며 가며 비용들이 들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도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을 돌아봤을 때 제가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사람에게. 근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조금 그래도 활발하고 뭔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라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쓰기를 이제 가까이 하는 친구는 제 주변에는 없다 보니까, 일단은 문예창작과라는 곳이 글을 쓰거나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 제가 그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배울 거고 실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거기다가 그 학교가 예술 학교니까 탁과 학생들도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표현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 제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제가 기록을 하는 것들, 뭐 글, 뭐 사진, 뭐 영상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욕심을 내서 지원해 본 거였거든요. 면접을 잘 보고 왔고요.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내년 입학 시즌에 이제 1학년으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이 에세이나 이런 글쓰기 작업에 조금 관심이 생기면서 학교라는 걸 잠깐 떠올려 봤는데 저랑 조금 맞을까 싶은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뭐 입학하는 것부터가 뭐 쉬운 일이 아니고, 입학을 한다고 해도 뭐 졸업을 한다는 게 뭐 수업을 듣고 이런 과정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제 입장에선 또 시간이 그렇게 또 확정된 거랑은 거리가 좀 먼 삶이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내린 결론이 '그럼 붙고 나서 고민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로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서 이제 붙었는데 너무 배우고 싶고 약간 설레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다녔던 게 16년 전이니까 그때 그 기분이 살짝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경하던 학교에 가게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선 입학을 하게 돼서 설레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간다고 뭐가 된 건 아니에요. 뭐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 기회를 얻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니까 열심히 한번 배워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안에서 밖으로 많이 끄집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나 사유가 아직 좀 부족한데 좀 성찰을 통해서 또 좋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무해한 컨텐츠, 무해한 아웃풋을 많이 만들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해서 조금 영상을 못 올리기도 했고요. 그 무기력증에 거의 365일 중에 360일 정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든 좀 시간을 잘 보내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맨날 지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겨내서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산책 영상 이후로 더 빨리 이런 근황과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컨디션이 조금 안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되게 이쁘고 멋지게 찍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뭐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 봤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블로그에 글 한 줄 적었던 게 굴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일기를 막 매일 쓰고 막 10줄 20줄씩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 줄 쓸 때도 있고 안 쓰는 날이 더 많은데,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이렇게 글이나 사진, 뭐 일기가 아니어도 되니까 뭐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에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허공으로 흩어지는 시간들을 이렇게 조금 잡아 가지고 저장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기분이 조금 쌓이면 하루가 실제로 길다는 거를 좀 인지하게 되고, 그런 걸 전 기반으로 조금 어쨌든 다시 이제
무기력과 싸울 에너지를 좀 얻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릴 겸 또 이번에 요런 근황이 있어서 그래서 영상 남깁니다. 항상 영상에 리플로 좋은 말씀 남겨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조금 더 건강관리도 잘하고 잘 지내고 또 저에겐 아직 먼 미래지만 입학을 하고 뭔가 또 새로운 자극이나 뭐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